선수가 있습니다. 안티 니에미. 네. 자, 니에미 잡았습니다. 니에미 슛! 뭐 이런 거. 니에미 안 들어가죠. 네네네. 네. 아, 니에미.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438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단둘이서 하게 되었네요. 네, 오늘 조촐하게 주간 K리그 방송을 저랑 이제 재훈님 둘이서 이제 조촐하게 이런 방송을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섭입밤에서는 요거를 뭐 S인가 뭐 어떻게 뭐라고 하지? 뭐 그 특별편을 M인가 S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거 약간 좀 아이돌에서도 보면은 네. 그 유닛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특별판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주간 K리그도 약간 좀 주간 K리그 막 뭐 K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좀 다름이 아니라 우선은 저희 방송이 지금 이렇게 빠진 지금 왜 우리 둘밖에 없느냐 이거 보면 우선은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지우 씨가 이제 방송 나오는 걸 좀 피곤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몸집이 커가지고 이동이 힘들어. 몸집이면 저도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나오셨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네, 지우 씨가 이제 오늘 울산 경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 주 쉬고 싶다라고 했었고 포항팬 준영님 같은 경우는 제 내피셜인데 뭐 야근도 당연히 있으신 것도 제가 알기로는 맞는데 아마 포항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야근 있으면 뒤늦게라도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안 오신 거 봐서는 포항도 할 얘기가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원래 오늘 못 나오는 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폭파될 뻔했습니다. 진짜 오늘 방송 폭파될 뻔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연장전을 해야 되나? 연장전을 하면 내가 또 전화를 돌려야 되나? 했는데 한번 예전에 제가 연장전 때문에 한 거의 밤 7시 반? 저녁 7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4명을 전화를 저 혼자서 다 돌린 다음에 편집까지 그러니까 4시간 통화를 했거든요. 4시간 통화를. 근데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편집하고 썸네일 올리고 하다 보니까 두 편으로 나눠서 올렸더니 한 7시 반,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는 아니고 한 3시? 3시쯤에 다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던 요랬던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어찌 그리 사셨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는 이게 왜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좀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날 휴일이었는데 휴일이라서 아마 미친 짓을 해봤다는 기억이 좀 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말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악플이 좀 달렸죠. 그때 진행자 바꿔라 이제 뭐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우는 소리를 하면서 자 다들 지우 씨랑 권태 씨한테 저 혼자서 이렇게 그 전화 돌리는 건 너무 힘들다. 이제 여러분들끼리 좀 해라 이렇게 했던 좀 기억이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연장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물론 방송 만드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힘들기도 하고 이게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튼 뭐 요런 상황에서 재훈님이 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438화 방송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극적으로 좀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단둘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게 이 조합이 사실 이번 시즌 들어서 좀 리그2 연장전으로 좀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라운드별로 지금 진행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마 예고를 하겠지만 리그1도 왠지 리그2 우리 연장전 포맷으로 왠지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많이 준비는 했는데 뭐 그래도 그만큼의 좀 약간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기대는 그냥 하지 말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 우리 둘이서 어떻게 이 모든 지금 리그2까지 하면 우리 몇 경기인가요? 11경기인가요? 네. 11경기에 이제 이따가 뭐 연장전도 하겠지만 또 그렇습니다. 이제 축구 단시나 이거 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부담 없이 하는 걸로 우리 너무 이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저희 둘이서 저렇게 노가리 깔았다 노가리 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훈 씨는 뭐 근황 뭐 없으신가요? 근황 딱히 없고 그냥 주말에 축구 보러 갔고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제가 다음 라운드를 기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외가를 좀 갔다 와요. 그래서 이제 대전을 가게 되는데 대전이 외가예요? 대전 원래대로는 정확히는 충청남도 쪽이긴 한데 그 대전광역시 쪽에 아무래도 좀 친척들이 좀 몇몇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가서 좀
하루는 좀 거기서 동숙하고 그리고 아마 토요일 날 대전이 홈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를 좀 갈까. 간 김에 떡봉기에 제사 지내신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날이 아마 서울이 아마 원정이고 아마 대전이 홈 경기인데 이 경기를 한번 이번 명분으로 한번 대전 홈 경기장을 한번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뭐 이제 근황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전이랑 좀 은근히 좀 연이 좀 그러니까 원래 그 정확하게 말하면 충청남도긴 하지만 네. 대전이랑도 저도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 처가가 대전이다 보니까 네,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은근히 대전이 조금 이제 이것저것 역시 교통의 중심지라 그런가. 사실 저도 대전을 제가 혼자서 가서 직접적으로 뭐 이걸 연을 한다. 뭐 물론 거기 지인도 있어가지고 간간히 가는데 축구 보러 가는 겸 해가지고 가게 된 것도 참 이것도 낯서는 제 자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리 말하지만 5월 5일 날 저희 처가랑 5월 4일인가 5월 5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처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가 쪽에 그래가지고 비상입니다. 5월 5일 날 성남과 수원에 경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장인 장모를 버리고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경기를 보러 가야 되나 이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좀 배제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거 그래도 얘 축구냐 가족이냐 나름의 그래도 성남과 수원 삼성은 그래도 빅매치 그쵸. 쪽에 생각을 들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성남 빅매치 거고 성남 구단도 만반의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왜냐면 이게 역시나. 원정피 덕분에 돈을 티켓 값을 많이 버니까 네 이것도 연장전에 이야기하겠지만 리그2 이날 또 안양 원정석도 엄청나게 팔렸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역대 안양 원정석 중에 가장 많지 않았을까?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근황 얘기도 좀 했고 이렇게 한번 댓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댓글은 제가 이제 여자 나느님 댓글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 나느님 댓글 전에 그때 이제 지난 연장전 때 제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오세오님께서 그때 지우 씨의 이제 그 세월호 걸기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반응을 장문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우 씨가 살짝 이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이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괜히 했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히려 그 뒤에 대댓글도 좀 많이 담겼었어요. 많이 담겨가지고 이거는 역시 괜히 얘기를 꺼내서 그랬나. 그 뒤로 또 줄줄이 대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역시 정치적인 얘기는 좀 다툼을 할 수 있는 다툼이 나올 수 있는. 요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사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으로 좀 이게 좀 인식이 돼버린 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무조건 기억해야 될 난인 거 분명한데 이것이 좀 정치적인 면으로 퇴색돼 버리고 또 아무래도 좀 추모를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추모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안 만들어주다 보니까 좀 이거를 좀 저도 제 입장에서 솔직히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실리님이 또 이제 그 사이에 오늘 대댓글을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구나. 태실리님이 대댓글을 남겨주신 것만 조금 언급하고 가자면 누가 공무원 입장 대변해달라고 한 적 없고 오랜 시간 집권 세력이 어디였든 진실 접근에 대한 유족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마저도 걸개 정도도 허용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정치적 의사표현이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의사표현인 양 마치 대변인 양 마치 난 저쪽이 아니라 중립에 가깝다면 장문의 답글을 달 노력에 의지에 박수를 보내주기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저는 요 댓글을 보면서 누가 공무원 입장을 대변해 달라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발언부터가 이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지우 씨가 얘기를 꺼냈었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께서의 이 댓글은 공무원 입장 대변해달라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글을 썼느냐라고 했는데 이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정치적 성향을 제가 이제 패널들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대다수 세월호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월호에 대한 추모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거부감이 다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이제 피하는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들도 아마 저희랑 비슷한 사람이지만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괜히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이 커지고 이럴 것 같으니까 이 어쩔 수 없이 걸개를 거두라고 본인들 생각은 그 의견과는 다르지만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걸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상황은 참 비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추모도 못하게 만든다는 건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외 여자나님이 4월 18일부터 왜냐면 지난번에 연장전 하면서 그 전에 댓글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4월 18일 댓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전을 업로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는 연장전 내용이었는데 이것까지 소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했지만 이미 업로드한 이후였기 때문에 지금에서 읽어보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CL 울산 HD 요코하마 저는 중계를 보고 알아인 알힐랄전은 결과만 보았는데 일단 울산 HD는 승리 클럽 월드컵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알힐랄이 알아인에게 져서 전북이 클럽 월드컵 진출하기 위해서는 울산을 응원해야 하나요? 지우씨 서울 전북전 어디서 보냐고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했었는데 예전 KBS 1박 2일 인천 야구장 방문 멤버들이 복불복으로 3명은 경기장 입장 3명은 경기장 밖에서 노트북으로 보는 장면이 방송에 나온 적 있었습니다. 건태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 네. 아래 이제 전북의 넘버 20이 이제 건태씨입니다. 네. 예, 건태씨가 이제 이동국 선수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예, 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건태씨를 그리워하는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예, 요런 댓글이 있었고 다음 댓글로는 이제 연장전 업로드되니까 지수아빠님께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잘 됐겠습니다라고 짧고 굵게 이렇게 그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로는 델 해리스님 댓글이었는데요. 연장전 기다렸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주시며 정성껏 녹음해주신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 최원권 감독 사퇴 뉴스가 떴네요. 하위권 경쟁 중인 대전과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줄 알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대댓글이 또 남겨졌습니다. 에피소드 제목에 출연진 성함 표기하는 내용 재훈 대의 부탁드렸는데 꾸준히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그 최원권 감독님이 사표를 내셨다고 했고 수리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렸나 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사실 이때 댓글 남겼던 시점이 사태 뉴스가 기사가 뜬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루머로 썰로 나왔을 때는 최원권 감독이 사임을 하려고 하는데 구단에서는 좀 만류하는 중이다. 이런 현재 그 당시의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랬어요? 기사가 나온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선은 최용호 감독님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죠. 제가 삼자 팬이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대구가 지금 상태가 부상자도 많고 지금 2군 선수들이 지금 겨우 강제 데뷔하듯이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최용건 감독한테는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스스로가 물러선 거니까 근데 좀 더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따가 그 대구 대전 아마 리뷰를 하면서도 좀 얘기하면서 좀 나누겠지만 대구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어서 그런데 그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 3자 팬이 얘기하는 거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호연님 댓글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훈님 바쁜 와중에 방대한 리그2 준비하느라 힘드실 텐데 실을 수도 있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영해 주시니 방송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삼끼들과 신 같은 좀 이렇게 얘기는 좀 그런데 쌈질만 보다가 고품격 토론을 보고 들으니 무척 즐겁습니다. 축덕들과 대전시의 지성의 감탄도 감탄. 대전시의 성남이 이게 뽀로로입니다. 네, 오피셜로 또 나왔습니다. 네. 성남이 뽀로로를 등번호 12번으로 영입 발표했던데 여러모로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 이번에 성남 홈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이거 좀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어이없게도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얘기니까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나온 김에 좀 하자면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멤버십 C를 그 SFC라고 세 등급으로 돼 있는 그 멤버십이 있는데 C는 예매를 할 수 있는 그 선 예매권 내지 또 이제 할인 예매가 되는 그런 멤버십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매창에 없어 그게. 그걸 안 열어놨어. 그래서 황당해서 예매를 못하고 이제 직접 가서 발권하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몰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거 확인한다고 계속 지체하다가 그래서 저 전반 8분에 들어갔어요. 저 입장을. 저 일찍 도착했는데 그것 때문에 확인하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할인된 가격을 할게 해서 멤버십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거기서 화가 나고 아들도 지금 빨리 경기장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죠. 뽀로로가 왔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막 이랬는데 물론 직원분 탓만 할 수는 없는데 시스템이 조금 좀 저는 좀 실망스러웠다. 이게 현장 예매를 아마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물론 거의 전문 직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알바들이 거의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거기에
교육된 체계를 아마 모르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가 나온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티켓박스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그냥 입장만 그렇죠. 하는 네. 분들보다 더 전문적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모른다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그거는 예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알죠. 당연히 아는데 그렇죠. 예매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다시 열어보세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핸드폰으로. 없지 않느냐. 또 진짜 없네? 그래서 본인 핸드폰으로도 로그인해서 들어갔더니 진짜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하면서 막 그 전화하고 통화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꽤 걸렸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죠. 시간이 좀 오버됐을 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아들은 막 이제 발을 동동 구리면서 빨리 이제 축구장 오랜만에 왔는데 작년에 네네네. 오고 올해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막 발 동동 구리고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확인해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가격도 높은 가격으로 이제 발권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항의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확실히 좀 거기 만약에 마음의 편지라도 있다면 사실 발칵 뒤집어야 되고 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저번에는 그래도 훈련된 분이 계셔서 현장으로 이제 빨리 해줬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셔가지고 시간이 더 걸려서 이거를 제가 두 번째입니다. 예. 연장전 때 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일단 인천 팬으로서 성남으로 원정을 왔었던 때가 있었고 네. 물론 간혹가다 성남에 그냥 일반 경기 있었을 때 저도 직관을 가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유독 성남의 좀 프런트 혹은 직원들 되게 시니컬해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네. 그런 적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얘기는 좀 나중에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더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연장전 때. 근데 제 느낌은 달라서 좀 깜짝 놀랐는데 홈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원정팬한테 그런 거 아니야? 원정팬한테. 근데 홈팬 자격으로도 갔었던 적도 그래요? 많아요. 예.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이 얘기는 제가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좀 썰풀이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와룡태 공방님 댓글인데요. 성적 좀 나쁘다고 뻐막하고 감독 선수 욕하는 진사 팬이 없는 세상이 보고 싶다. 성적이 좀 나빠도 기다리고 지지해두는 팬들이 품격에 진정한 팬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근데 다만 이건 이상이고 네. 현실에 대해서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그게 이상적으로는 맞는데 강등이란 게 있는 리그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K리그에서도 아무래도 승강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는 또 야구 팬들이나 농구 팬들 혹은 배구 팬들은 공감을 못해요. 사실 이제 K리그에도 이제 승강이 들어온 것도 이제 거의 한 10년 좀 넘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잡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K리그 팬들이 아무래도 이게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도 아무래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승격과 강등이 있는 그런 기쁨과 슬픔이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정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K리그 팬이 되다 보니까 저 경기장에서 저도 안 그러긴 하는데 은근히 약간 곤두서 있는 게 농구는 다 섞어서 보잖아요. 그렇죠. 원정팬 이런 거 아니고 근데 제 옆에서 제가 이제 SK 팬이었는데 농구로는 뒤에 이제 부산 KCC 팬들이 막 SK 팬 선수들을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진짜 좀 내가 뭐 여기서 불편한 뭐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거 나보다 좀 더 와일드하고 이런 사람은 싸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농구장에 간 것도 솔직히 되게 어린 시절에만 갔지 요즘에는 저는 안 가서 잘 몰라요. 어떻게 이제 팬들끼리 뭐 배치를 하는지 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거를 대준 형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저는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농구 팬을 하는 분께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끼리 뭐 해도 싸움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축구 팬들은 오히려 그거를 못 봐주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구에서도 그 크블 인생이라는 이제 농구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하는 방송인데 거기서도 K리그 팬들 약간 좀 거칠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보니까 다른 종목 비해 확실히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좀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원정팬과 홈석을 나눌 필요가 있구나 이게 다시 한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그 농구 KBO에서 저 잘 몰라요. 물론 아직 팀들이 그렇게 아주 많고 그러지 않겠지만 거기서도 만약에 승격과 강등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 얘기는 쏙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신 분이 있잖아요. 홍준표 이분도 야구 2군이랑 그 K리그 2부 리그랑 똑같은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완전 다른 건데.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고 또 야구 팬을 한번 제가 K리그 경기장을 데리고 왔는데 K리그가 이래서 문제다.
야구 팬이시니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네. 경기장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반은 원정팬 주고 반은 홈팬 주고. 왜 야구는 그렇거든요. 1루석 쪽이 홈, 3루수 쪽이 원정. 이렇게 해야지 축구는 왜 공평하지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황당해서 야구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축구는 그랬다간 더 싸움 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확실히 다른 종목과 이 문화의 차이가 좀 크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황당했던 좀 기억이 나고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게 강등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튼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알바업체 춘호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데이씨가 이제 참여해주셨던 연장전에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대전 팬분 논리가 이상하네요. 최근 대전 사람들은 대전 축구종보다 하나 야구장에 간다. 이게 이제 축구 수요를 야구에게 뺏기는 상황이라 위기라는 뜻으로 이제 뜻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대전 사람들은 축구단, 야구단 둘 다 좋아하고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대전 하나는 이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라고 이게 좀 이것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데이 씨랑 얘기했던 거를 좀 그때 생각해 보면은 네. 대전 사람들이 요즘 축구장보다 야구장으로 많이 가서 위기다. 이거 큰일이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 씨는 이제 하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전 사람들 나 같은 대전 사람들은 축구단과 야구단을 서로 뭐 축구 팬은 야구 뭐 서로 야구 팬들과 축구 팬은 서로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대전 사람들은 야구단 축구단 둘 다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예.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대전 하나는 위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합쳐 보면은 조금 뭔가 이제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수요가 뺏기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대전 사람들이 그렇다고 축구를 좋아하면은 야구는 안 보고 막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별개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요즘 근데 야구 그 한화 팀이 류현진이 와가지고 류현진 복귀해서 좀 인기가 좋습니다. 그 여파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하나 이글스에 대해서 저도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좀 그래도 알고는 있으니까 그 팀이 뭐 아무튼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그 팬들은 그래도 보살같이 정말 받아들이면서도 그 야구장 찾아가서 또 응원하고 그렇게 즐기는 문화인 건 분명하고 또 아무래도 대전 축구에 있어서는 또 아무래도 지금 요즘은 아무래도 위기이고 또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양면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연님께서 팬은 경쟁 관계가 아니지만 쇼 비즈니스하는 프로 구단에서는 경쟁이라 해도 되겠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따 나라버녀님께서 건태 씨 많이 아쉽네요. 조만간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건태 씨한테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그다음에 집에 보내주세요님께서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번 시즌 첫 직관에 갔다 왔어요. 혹시나 해서 그 전날에 날씨 인형을 달아서 걸어봤지만 비를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도착했는데 곧 상무를 가는 준호 찬용 선수가 역조공을 해서 기다리다가 커피 받고 경기장 들어갔어요. 서포팅석에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경기 봤는데 찬스가 있었지만 비 때문인가 결정력에 저번에 했던 경기보다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후반 막판에 조르지의 완벽한 찬스였는데 놓친 게 가장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수비가 전보다 약해진 걸 느꼈어요. 우여곡절 김천전 무승부를 땄네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음 경기가 있으니 기대를 가지면서 집에 갔네요. 다음 직관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또 직관 댓글로 뵐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포항 팬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직관 간 거를 또 이제 또 사진까지 같이 올려주시면서 댓글을 남겨주는데 아무래도 이따가 포항 김천전 관련해 가지고 리뷰를 이따가 하겠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남겨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역조공을 준호 찬용 선수가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군대를 가다 보니까 팬들한테 인사하려고 그렇죠. 커피를 아마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최호백 선수라고 알죠? 이 선수가 이제 그 이랜드에 있었을 때 그 비타 500개를 한번 비타 최호백.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줬었죠. 예, 저 이거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성남에 오시더라고요. 성남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사인을 받는데 제 아들한테 지호야, 이 선수한테 우리 비타 500 받았잖아 하는데 사인하다가 흠칫하더라고요. 사인하다가 스무스하게 사인하다가 갑자기 손이 잠깐 순간 멈췄어.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약간 속으로 좀 웃었던 이랬다는 좀 기억이 나고 그렇죠. 최호백 선수는 현재 FC 모코에서 지금 이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최우백 선수와의 이런 추억이 있어서 아마 이 비슷한 준호 찬용 선수로부터 이런 게 있었고 날씨 인형이란 게 또 있나 보네. 걱정 인형 말고 또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예, 처음 들어봤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델 해리스님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부터 방송 듣기 시작한 저에게 주간 K리그 진행자는 건태님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진행 잘하시고 찰떡이셔서 아무나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호연님 말씀처럼 유재석의 버금가는 존재감이었습니다. 가능한 자주 찾아주시고 가까이는 이 전북이 새 감독을 선임하게 됐을 때 나오셔서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멀리서는 전북이 클럽 월드컵 진출하게 됐을 시 미국 가게 되시면 준비 과정이나 여행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 일상과 축구를 좀 더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유재석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건태씨 이런 거 보면서 꼭 건태씨를 다시 졸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다시 여기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도록 한번 유도하셔야죠. 네, 어떻게 이렇게 원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시면은 이거는 팬들 청취자들 배신한 거다. 뭐 이렇게 아마 협박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델리리스님 댓글이 재훈님한테 하는 댓글이네요. 제가 한번 또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인 사진들과 함께 합니다. 예. 네, 재훈님 다들 바쁘셔서 가끔 나오시거나 자리를 비우시게 되는 가운데 꾸준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참고하시고 모니터링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준영님 이름도 잘못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즈원 채원으로 들었네요. 아이오와의 청아와 아이즈원 채연이라 주로 메인 댄서들을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채연은 아무래도 아마 이거 아이즈원 채연님의 사진을 띄워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진 올려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멤버이면 지금 음악도 자주 듣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채연 뭐 사진을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네, 이분 실제 사진이에요. 상당히 입체적인 사진을 보여주셔서 눈이 즐거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그 외에 강민아님 댓글은 이거 전북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걸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것도 데레리스님이 요거 지난 라운드 이거를 어떻게 또 정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재훈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예, 4경기를 적중하셨네요. 예, 저는 제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때 서울로 그러니까 전북과 서울 중에 역배가 전북인데 갑자기 서울로 바꿨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역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이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이거 내기 승리하면은 뭐 상품을 줘야 되나? 우리 뭐 이런 거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웅한범님 댓글도 대구 대전 경기 때 그때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호연님 댓글도 연장전에서 딱 이게 부산에 관련된 부산 부천 경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것도 그때 연장전 우리 경기 리뷰할 때 그때 언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댓글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후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대따 나라보자님께서 5,000캐시 그리고 호연님께서 건태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거 무슨 마지막 가는 길에 노잣돈 사물하고 맞아요. 10,000캐시 야 미국 갈 때 보탰어라 클럽 월드컵 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 의미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10,000캐시나 이렇게 큰 금액을 이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은 여잔 하느님, 태실리님, 청백조 워리어님, 남잔 하느님, Y2J 제리코님 이께서 이렇게 정기 후원을 계속 이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그1 8라운드죠? 제가 잘못 적었나 보다. 제가 쪽대본이 있는데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8라운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라운드는 4월 20일 토요일부터 4월 21일 일요일까지
이어졌던 이 5경기. 왜 5경기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울산이 지금 ACL 너무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어서 광주가 조금 양보를 해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는 6연패를 당할 뻔했던 거를 좀 미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선은 이제 울산은 다른 거 없이 그냥 K리그를 대표해서 좀 이제 ACL에서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 외 5경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FC와 제주와의 경기는요. 이제 수원 FC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 경기를 간단하게 좀 볼게요. 미리 이제 요 이번 8라운드 저희 2명이서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좀 이게 모든 경기를 다 집중하는 것보다는 뭔가 선택을 해서 그 경기들을 조금 더 이슈가 있는 경기들을 더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걸 좀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게 드리겠고요. 우선은 요 경기에서 저는 좀 경기 결과는 수원 FC가 2대1로 이겼어요. 네. 이겼는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게 슛인지 크로스인지 모를 이용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이거 크로스 아니었을까? 크로스가 뽀록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골이었었어요. 근데 저도 궤적을 봤을 때는 사실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포물선을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김동주 키퍼도 순간적으로 놓치고 아마 그렇게 가지고 아마 그게 골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경기를 왜냐면 이제 이 경기 이제 일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보다가 네. 빨리 일을 끝내고 이제 성남 이제 탄천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봐서 제가 그때 저도 경기를 좀 중간중간 쿠팡으로 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한 명이 퇴장당했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탈로 선수가 앞전에 경고를 받았었어요. 그게 아마 그 전반전 때 정승원 선수랑 좀 약간 대립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아마 정승원도 아마 같이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아마 누적이 되면서 경고 누적 퇴장으로 아마 이탈로 선수가 아마 퇴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적 유리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원 FC가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거의 막 밀어붙여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주 팬들이 엄청나게 이 경기 끝나고 불만을 막 제기했었는데 불만이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한 명 퇴장당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밀려버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승호 선수가 이제 PK를 만들었죠. 제주 최용준 선수의 팔을 맞았는데 네. 이게 최용준 선수가 운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좀 자연스러운 동작이 좀 아니었던 게 팔을 희한하게 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건 같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상황 나왔을 때도 제주 선수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봐도 저런 팔을 왜냐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수비수들이 이게 정말 페널티 박스가 위험한 곳이거든요. 네. 위험한 곳이니까 이게 어지간해서는 팔을 재수없게 맞아도 몸에 붙이고 있으면은 그나마 이거 고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항변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다들 팔을 붙이고 하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호 선수가 이거를 만들었던 PK를 이승호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였지? 이게 지우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나? 지우 씨가 이 경기를 중간에 보고 톡을 날리셨었는데 이승호를 믿었는데 진짜 이승호가 해줬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그 이용 선수 골에 그 동점골에 또 그 동점골 때 이승우의 어시스트가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날 경기는 아마 이승우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그래도 맹활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든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은중 감독님이 엄청 좋아하셨던 그래서 이게 왜냐면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었던 게 제주는 이제 김학범 감독님이고 왜냐면 이제 탄천 경기장에서 그때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었을 때 네, 그 자카르타 팔렘방 그때 네. 그 같이 그 원래는 감독과 코치 사이에 같이 연이 있었던 그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김학범 감독님이랑 다 같이 이제 왔었거든요. 이민성 감독님, 당시에는 코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김학범 감독님, 그 다음에 김은중 코치, 이민성 코치 이분들이 다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민성 지금은 감독님인데 이민성 감독 당시 코치랑 이제 김은중 코치랑 다 그 사진 같이 찍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학범 감독님한테 멘트를 따려고 했다가 대차게 까이고 김학범 감독님은 참 대쪽 같은 분이구나. 예전에도 한번 실패했는데 또다시 실패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분이구나 확실히. 그렇습니다.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이날 이승우가 또 PK골 넣고 수원 FC 이날 또 이제 캐스파크에서 역전을 하면서 나름 댄스 세레머니를 좀 기대하는 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의외로 그냥 수원 그 가변석 팬들한테 90도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세레머니 하는 경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얘기했을 때 이 세레머니를 한 이유가 뭐였냐 했는데 이승우 선수가 그냥 자신이 부상이고
그 부진했을 때도 수원 FC 팬들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골이 나오고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이승우 선수가 아마 이번 시즌에는 좀 약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선발로 나오더라도 좀 약간 부진했었던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승우 선수가 그래도 수원 FC 팬들한테는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기에 아마 이런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승우 선수가 약간 가볍고 까부는 약간 스타일의 이미지인데 네. 이런 사람을 오히려 또 이렇게 갑자기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또 반전 매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잘 보여줬던 게 아닌가. 이 경기 리뷰 마무리하기 전에 네. 원래 제주가 먼저 선제골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얘기 좀 안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네네네. 이 제주 선제골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안태현과 그 김승석 선수가 양쪽 날개 왼쪽에서 계속 돌파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아마 이영규 선수가 아마 U22 자원일 텐데 네. 이 선수가 그 전북전 때도 아마 데뷔골을 넣고 이번에 골을 넣으면서 두 번째 골을 넣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선수 아마 제주에서 좀 밀어주는 U22 자원이지 않나 하면서 그래도 제주 팬들은 그래도 원정에서 아쉽게 졌지만 그래도 이런 선수들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제주 유나이티드의 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지 않았나 하면서 그리고 제주 입장에서는 또 이날 사실 찬스를 많이 놓친 건 사실이에요. 네. 아마 특히나 교체 들어왔던 진성 선수가 두 번의 절호의 길을 맞이해야 했는데 이게 이 경기 안에서 사실 아쉬운 모습 많이 보였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학범 감독님이 제주에 와서 좀 더 강한 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주가 계속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홈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도 네. 원정에서는 또 제주 원정이라는 좀 어려움이라는 게 좀 있으면서 좀 그래도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하면서도 물론 원정에서도 좀 이기거나 좀 그래도 극적으로 비기는 등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는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초반이니까 아무래도 좀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재밌는 거는 김학범 감독님이 이런 멘트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K리그 시상식 때 네. 감독들끼리 화장실에 이제 가셨는데 기자가 같이 이제 딱 이제 화장실 일을 보고 있는데 감독님들끼리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강원 감독이셨거든요. 김학범 감독님이.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제주 감독이 당시에 박경원 다음이니까 그때 지금 인천 감독님이신 조상우 감독. 예, 네. 그분이셨을 것 같은데 네.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여보 너희는 너희는 제주여서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행기 타는 게 뭐가 좋은가요? 야 나는 버스 타고 다녀야 돼 막 이런 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김학범 감독님이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원정을 가시는데 직접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치고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끝나고 이승우 선수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U23 대표로 이영준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한마디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영준이 많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래전부터 너보다 컸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영준 선수가 지금 일단은 김천호 소속으로 아마 가 있지만 원래는 또 이제 수원 FC 선수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아무래도 갑자기 이영준 선수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영준 선수가 아마 곧 있으면 전역일 거예요. 아마 이 선수도 이제 전역을 하면 아마 좀 이제 후반기 때부터 아마 수원 FC 아마 합류를 할 텐데 어쩌면 수원 FC의 새로운 공격 자원이 좀 들어와서 너무 잘해. 조금 그래도 플러스된 요인으로서 앞으로 수원 FC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 U23 경기 최근에 왜냐면 지금 거의 농구예요. 왜냐면 슛을 6번 했는데 지금 아직 한일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데 두 경기 동안 슈팅 6개인데 3골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유효 슈팅 3개는 다 100% 3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구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농구 보는 사람들도 축구 국가대표는 보니까 야 이영준은 슛 성공률이 50%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영준 선수가 이제 화제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골을 넣고 또 경례 세레머니를 해가지고 일본 다음에 이제 붙을 일본 쪽도 스태프들도 한국 경기를 이제 중국과 한국 경기를 보면서 한국을 좀 분석하려 왔는데 저 선수 왜 골 넣고 경례하냐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특성인 아무래도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아마 김천 상무의 지금 있으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국가대표나 혹은 이렇게 U24 뭐 올대 뽑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하는 그 경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본이나 중국 언론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신기하게 바라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김천 경기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포항대 김천이고요. 네, 그렇죠. 4시 반에 스텔리아드에서 포항과 김천이 경기를 했었는데 이게 1, 2위 간의 대결이고 만약 근데 아마 포항이 더 그래도 더 유리할 거 생각한 게 우선 포항이 1위, 김천이 2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럴 혹시 포항이 이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홈이니까 그랬는데 김천이 만약에 승리하면은 역사상 김천이 처음으로 리그 최상위 리그에서 모든 대한민국 클럽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맞습니다.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경기여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아까 제가 댓글 읽어준 거에서도 좀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비가 내리고 서로 약간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경기도 루즈했고 아무래도 또 아까도 댓글에 나왔던 것처럼 집에 보내주세요님. 예. 네. 예. 댓글에서도 이 조르지 선수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그것을 또 놓치는 그런 아쉬운 상황도 나오다 보니까 사실 경기가 루즈하다 보니까 이 경기를 사실 많이 보지 못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온 경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이 경기를 그 경기장에서 네. 살짝씩 봤거든요. 이것도 네. 쿠팡으로.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경기니까. 그렇죠. 저 같은 2부 리그 성남 팬도 보게 되더라고요. 봤는데 근데 경기가 눈길이 안 가. 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신강호 선수가 이날도 한 건 했습니다. 상대를 헤드록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 한 거 보고 지우 씨도 쟤는 맨날 저러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이분도 이날 한 건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PK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PK 논란까지 될 장면인가? 그러니까 뭐 포항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었겠지만 PK가 아닌 거는 제 눈에는 그냥 아닌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저도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포항 팬들은 저거 PK를 안 주네, 심판이 뭐 통장을 조사해야 된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조금 약간 이제 약간 상당히 이걸 좋아하시는 포항을 상당히 극성스럽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완델소는 이날도 너무 잘해서 정말 놀랬다. 완델소는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하는 선수였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잘하는 것 같은 주장 완장을 다니까 감투를 씌워주니까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이 경기는 진짜 근데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네, 그냥 이거 하나만. 해병대는 자기 동료들을 응원하지 않고 포항을 응원했다. 왜냐 김천 상무도 같이 그렇죠. 같은 군복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진 않았다. 나도 이분들도 군복무하는 분들인데 동병상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병대는 역시 포항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가 오히려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경기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었던. 네, 그리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 경기를 직관하셨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전설 더비 또는 티아라 더비, 러비 더비 이렇게 불렸던 중요한 경기인데 7년간 정말 서울은 지 홈에서도 전북을 이기지 못했었는데 이 경기 한번 뭐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16시 반에 이 경기가 열렸는데 참고로 이날 경기 관중 수가 약 3만 명입니다. 물론 정확히는 한 2만 9천 몇 명이었는데 많이 그럼에도 왔어요.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비가 왔는데도 왜냐면은 그 2015 시즌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슈퍼매치였고 그때 차두리 선수의 은퇴식도 있었던 이게 16년인가 15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날 엄청난 경기 4대4였나? 잠깐만 4대 몇이었나? 아무튼 4대4였나? 단점이 좀 나왔었던 경기는 분명히 엄청난 경기인데 그때도 슈퍼매치고 그런 경기인데도 22,000명이었거든요. 맞아요. 슈퍼매치도 그랬는데 이거는 와 29,000 명이면 그때 그리고 그때 비교하면요 네. 티켓값도 엄청 올랐어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또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었어요. 사실. 예. K리그 인기가 올라갔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 상암 경기장에 갔을 때 이날 또 날씨가 비가 좀 오다 안 오다 그러다가 경기 후반쯤 됐을 때는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수중전이 됐고 그러면서 선수들끼리도 이 양팀 선수들끼리 되게 좀 아무래도 골키퍼들이 좀 많이 애를 먹었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서울은 이날 최철원 키퍼가 나왔는데 이날은 완전한 순환시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선제골을 송민규한테 먹혔는데 골키퍼가 최철원이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줘야 되는데 그 패스를 너무 뒤늦게 줘서 순간적으로 송민규 선수가 돌파하면서 그대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을 봤었을 때는 사실 아쉬운 게 아무래도 최철원 선수가 빌드업과 볼을 키핑하면서 이렇게 좀 주는 모습이 좀 아직까지도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서울 팬들끼리도 설왕설래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이후로도 되게 불안한 모습을 되게 많이 보였어요. 네. 아무래도 물론 비가 왔다는 명분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기본적인 키핑에 대한 실수도 많았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솔직히 멘탈이 나간 게 확실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공중볼에 대해서 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펀칭을 해버려서 결국 상대에게 코너킥을 내주는 등의 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쉬운 모습이 사실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저는 요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한규 선수가 좀 너무 위험하게 그러니까 권한규 선수가 준 거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권한규와 최철원의 대환장 콜라보다. 그렇습니다. 저딴 프로 같지도 않은 플레이라는 선수 덕분에 수호신들은 이제 상한 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이 허무한 이 골이 매치볼 이 매치볼이 회수가 돼서요 골을 넣은 선수의 사인을 받아서 경매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골이 그럼 많이 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치볼을 좀 많이 좀 수거해서 그 사인을 또 받지 않았나. 첫 골만이 아니라 다른 골들도. 예, 맞아요. 그런 건가요? 제가 그거를 또 보면서 아마 물론 중계화면에 그게 잡혔을 텐데 저도 그 뒤늦게 알아가지고. 네네네 중계화면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골들도 그랬는지 몰랐어요. 첫 골만 그런 줄 알았지. 그게 아마 하이라이트라 풀 경기에도 나왔는데 네네, 그 그쵸. 골을 수거해가지고 아마 무슨 박스에다가 맞아요. 보관하고 그렇게 맞아요. 해서 그걸 또 이제 전기 장면에 중계 화면에서 그 캐스터 해설위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골을 넣는 선수의 사인을 받아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첫 골 넣은 게 이제 송민규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송민규 선수가 사인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옆에 최철원 선수도 나도 도왔어요, 대헷 이러면서 사인해주면 그게 경매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최철원 선수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간 좀 부정적인 언론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바로 빼겠습니다. 예. 네, 이거 이후로 그래도 서울이 동점골을 바로 넣었어요. 예. 그 코너킥 상황에서 기성용 올려준 거를 일류첸코가 바로 헤더로 골 넣었는데 아무래도 일류첸코는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어요. 맞아. 아무래도 친정팀이 또 전북이다 보니까 그랬었고 그러면서도 서울이 분위기를 잘 잡아갔어요. 네. 이후로. 그러면서 이 역전을 했는데 이 역전된 상황에서 최준 선수가 정말 끈질기게 정말 그 공격 기회를 살리면서 특히 이제 드로잉 볼이 나갈 뻔한 거를 그대로 걷어내면서 바로 조영욱 선수한테 바로 패스를 주게 되고 이거를 조영욱 선수가 이 중원에서 돌파하는 팔로세비치한테 어시스트를 하면서 팔로세비치 바로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반 26분이었었는데 네. 최준 선수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바이시클 킥으로 나가는 볼을 살렸는데 그 기가 막히게 살렸고 그거를 또 이 소중한 이 볼을 최준 선수가 살렸던 이 소중한 볼을 조용 선수가 정말 잘 돌파해서 낮은 크로스를 했고 그거를 또 이제 팔로세비치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원터치로 넣으면서 맞습니다. 이 골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따 나올 전병관 골이 더 뭐 화제가 되긴 하지만 이 골도 진짜 엄청난 골이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직관하셨던 서울 팬들은 이때 와 이제 다가올 미래를 아직 깨닫지 못하셨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행복하셨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까 말했던 들었습니다. 것처럼 일류첸코랑 팔로세비치가 이제 연속 골을 넣으면서 네. 이날 에피소드에 좀 약간 흑역사는 남긴 게 그 원래 전북 팬들의 오우렐레를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원래 또 에피소드도 거기에 받아치는 오우렐레를 자신들만의 오우렐레를 하면서 그 에피소드 그 수호실의 응원가 중에 우리의 서울 맞아. 뭐 FC 서울 맞아. 그 부분에서 전북 강등 그거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북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이게 멸칭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로 시작하는 매일매일 뭐 그렇습니다. 뭐 그거를 저는 들었습니다. 매일 북쳐라 이거 아닙니까? 좋게 말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업보를 좀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실제로 그 상황에서 이후로 전반 38분 이영재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맞아. 아무래도 패스 미스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영재 선수가 볼을 받고 돌파하면서 그대로 슈팅했는데 그게 골로 들어가면서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사실 이 장면은 저는 서울 수비진들의 조금 안일한 대응과 사실 최철원 키퍼 이거 솔직히 좀 그래도 펀칭을 했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봤는데 맞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최철원 선수가 첫 골에 실수가 있고 그건 맞는데 이것도 좀 어떤 점에서 막을 수도 있었던 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이영재 선수가 잘 찼다고
봐야죠 그냥. 최초한 선수가 예. 이게 너무 까여가지고. 예. 사실 이영재 선수가 전북에서 사실 그 단 감독 있는 하에서는 되게 있는 동안에는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서 좀 태업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약간 얘기를 많이 들었던 선수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상하게 좀 단 감독이 떠나고 나서 조금 동기부여를 찾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이날은 골을 넣으면서 좀 그래도 전북 팬들한테는 좀 그래도 박수를 받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유도 서울이 세트피스에서 일류창구가 세 번째 골을 넣나 싶었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서 또 업사이드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전반전 결국에 2대2로 되었는데 정말 불타오르는 경기였고 정말 후반전도 기대할 만한 그런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전반 끝나는 순간 저희 중학회의 단톡이 상하면 진짜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날 전반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제 후반전 또 얘기를 하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 게 후반 49분 김진수 선수가 오른쪽에서 크로스한 것을 이 전병관 선수가 바이시클 킥으로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엄청난 원더골이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했던 팔로세비치가 역습하면서 넣었던 골도 정말 잘 넣었는데 이 바이시클 킥은 정말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이 아닐까라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전병관 선수도 이 전북에 오면서 사실 부침이 좀 많았고 또 초반부터 좀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 전북 팬들한테는 조금 약간 실망감을 좀 안겨줬었던 선수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네. 아무래도 이 선수가 또 U22세 자원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용도로서의 온 선수다라고 좀 인식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날 플레이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 골 장면을 제외하고도 전반부터 왼쪽 측면을 굉장히 최준 선수랑 대립하면서 되게 좀 굉장히 그 공격적인 모습을 좀 잘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전병관 선수가요. K3 리그에서 이제 K3 리그 맞나? K4인가 보다. K4 리그에서 전북 B팀에서 초반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하지 못해서 요즘 모르겠는데 1, 2라운드까지는요. 득점 순위 5위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때 전병관 선수의 이름을 보고 되게 반가웠었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결국은 이제 콜업이 돼가지고 이 중요한 경기에서 진짜 사건 하나 터뜨렸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전북 B팀이 있는 게 이런 유용성이 있는 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이든 대전이든 대구든 이렇게 B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이유가 되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 이제 전북은 또 안현범을 투입하면서 또 아무래도 전병관 선수를 또 교체해주면서 그 자리에 또 스피드를 좀 강조하면서 되게 좀 서울 수비진들을 계속 괴롭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 또 서울은 또 손승범 선수가 또 투입하고 또 김지혜 선수가 투입하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역시나 전북의 공격에서는 또 맥을 추리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서울이 아무래도 상성상 역시나 전북이 너무 약한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면서 특히나 이날 서울 수비진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대준 형님이 좀 말해주셨던 권한규 선수도 이날도 아무래도 아쉬운 모습을 여전히 드러냈고 저는 이날 또 나왔었던 선수 중에 황현수 선수를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 선수가 원래는 이 코리아컵 때 서울 더비였잖아요. 네. 저는 또 이때 가서 또 봤는데 네, 같이 있었죠. 같은 경기. 그렇습니다. 이날 황현수가 기용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날 결과적으로는 FC 서울이 이 이랜드를 꺾고 원정에서 꺾고 이 16강에 진출했는데 이날 결승골을 넣었던 게 세트피스에서 황현수 선수가 골 넣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거를 아마 김기동 감독이 이게 보고 이 선수를 좀 과감하게 기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전반에 잘했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이 전북 윙을 상대로 아무래도 황현수 선수가 센터백이지만 그래도 빠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좀 드러냈었던 것 같지만 하지만 후반전에 황현수 선수는 순간적으로 얼타고 패스미스도 하고 되게 수비한 과정에서 되게 좀 파울을 많이 범하는 등 되게 좀 아쉬운 모습이 드러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에피서울 팬들한테는 우선적인 선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후 또 서울 선수나 전북 선수 양쪽 다 교체를 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되게 서울 선수들은 동점과 역전을 위해서 더욱 달렸지만 결국에는 이대로 경기 종료를 해서 3대2로 전북이 원정승을 거두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7년 동안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펠레스코아로 패배를 했고 전북은 최초로
김기동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누구와 더 셀까? 왜냐면은 서울은 7년 동안 전북을 못 이겼어. 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전북은 김기동을 못 이겼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 했는데 서울의 역시 포항의 김기동은 무섭지만 서울의 김기동은 만만한 것 같습니다. 예. 와 저는 이 상성을 보고도 정말 놀랍고도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이 경기에서 나왔던 모든 골 장면들도 되게 좀 인상 깊었고 실제로 이날 전북 원정 팬들도 정말 많이 왔어요. 맞아요.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마 제가 이거 아마도 스포츠니어스 기사에도 좀 나왔을지 모르지만 전북 원정 팬들이 버스 10대를 대동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는 이날 직관 가서 이제 서울 홈석에서 좀 봤는데 이 전북 원정석을 바라봤는 그 구역을 거의 진짜 초록색 유니폼 혹은 초록색 이쪽 우비 입고 되게 좀 경기를 좀 열정적으로 봤었던 그 전북 현대 팬들의 모습을 좀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댓글에 또 델헤리스님? 델헤리스님이 또 남겨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강민아님이 강민아 맞죠? 강민아랑 강소리 헷갈려. 제가 좀 이상했는데. 맞아요. 강민아님이 이 배우 강민아님이 이날 원정에도 합류해서 원정 서포팅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확실히 이 내리는 비를 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이 전병관 역전으로 골을 넣으면서 되게 좀 응원한 보람을 좀 느꼈다라고 또 그 댓글 남겼고요. 확실히 이 목 쉬면서 좀 응원하면서 되게 좀 확실히 좀 이 전북 현대 되게 진심이지 않나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러면서 또 댓글 사진들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한번 좀 잠깐 이거 아까 뭐 댓글 타임에 좀 미뤄놨던 거잖아요. 이때 읽으려고 이거 살짝 읽어보면 강민아는 강민아님이라 분류할 정도로 전북의 찐팬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니 서울 전북 경기를 무려 원정석에서 서포팅하면서 관전했더군요. 내리는 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도 눈앞에서 전병관의 역전골을 봤으니 열심히 응원한 보람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석도 아니고 응원석에서 관전하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신기하고 반가울 따름입니다.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질 않네. 오늘 경기 보여준 이거 그 전병관 선수를 얘기한 건가요? 뭐지 이거? 무슨 아마 그냥 지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마 그 자세히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 지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땡큐바리 감사. 목 쉬다 나서 어쩌지? 좀 흥분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원정석이랑 이제 서포터즈석은 비를 좀 맞는데 일반석은 비를 안 맞거든요. 여기 델레리스님도 댓글에 또 나온 게 그 전북 팬으로 보이는 남성 동료 배우가 또 이걸 예매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좀 이거 보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쪽 원정석이랑 그 서포터즈석이랑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비를 안 맞는데. 맞아요. 근데 얼마나 젖었겠습니까? 이 젖은 상태에서 흥분까지 했으니. 정말 이제 좀 매력적인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왜 이쪽으로 얘기 안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말해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네 이런 또 대댓글을 다 남겨주셨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사진도 이렇게 입체적인 사진을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데리스님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서울 전북 경기를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역시나 아무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한 줄 평을 또 생각난 건데 역시나 상성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상성도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진짜 이게 왜냐면 서울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이길 것 같았는데 잘해봐야 역시나 무승부. 아니 같은 리그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참 희한하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또 되나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 상성을 아무래도 물론 김기동 감독이 오래 왔지만 여기서도 또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또 전북은 아직까지 감독이 공석인 가운데 하루빨리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그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체크를 하는 거 그냥 계속 고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실제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에는 김두현 코치가 감독 선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하지만 이것도 이게 쏙 들어가게 되면서 외국인 감독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날 경기 끝나고 아무튼 서울 팬들의 여론을 좀 봤는데 최철원 선수 완전 진짜 제 주변의 서울 팬들도 최철원에 대해서 엄청 성토를 하고 이날 너무 중요한 경기에 진짜 어이없는 실수를 했는데 그게 너무 큰 것 같았다. 근데 제가 봐도 최철원 키퍼 이거 만회하려면은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이게 진짜 정신 차리고 아니 그 중요한 경기에서 그렇게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네요. 진짜 내가 서울 팬이었으면 진짜 저도 화가 났을 거는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자초한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다라고 네. 정리를 해가면서 네. 이제 다음 마지막은 아니구나. 2경기 남았네요. 4월 14일 일요일로 넘어가서 네. 이거는 별로 재훈 씨가 별로 곱씹어 보고 싶지 않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있죠. 춘천 송암에서 1월 2시에 강원과 인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것도 봤습니다. 뭐, 예, 저 네. 일단 얘기할게요. 네. 일단 먼저 한 줄평. 강원한테 7대0 털린 거 다시 리멤버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강원이 실제로 인천을 7대0으로 털었었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언제였죠 그때가? 이게 2017년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그렇게 오래 8년인가. 오래된 건 아니네 또 그렇게. 근데 아무래도 조금 그날은 아마 악몽이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않고 실제로 저는 그 7대0 그 당시 하이라이트를 아직까지도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도 솔직히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인천에 대해서 얘기는 더 길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속된 말로 그냥 양민혁이 엄청 틀렸습니다. 사실 강원은 이상원 선수가 아무래도 7호 골까지 넣으면서 되게 좀 약간 핵심적인 선수로 아무래도 지목되다 보니까 인천 선수단 혹은 감독 코치님들이 이상원 마크에만 좀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양민혁에 대한 마킹을 전혀 생각을 안 했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민혁 하나에 거의 개털린 인천 3백과 인천 베스트 11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실 강원도 같이 얘기하면서 양민혁은 이날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돌파하는 모습, 심지어 오반석 선수도 애먹은 모습, 심지어 요니치도 중간중간에 양민혁의 돌파에 심겨하는 모습, 심지어 요니치마저도 이날 너무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전반부터 3골을 내줬습니다. 뭐 이날 또 야구가 또 해트트릭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이 경기 종료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선수 커리어 사상 첫 해트트릭을 하더라고요. 결국 인천 경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고요. 실제로 야구골 말고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힐킥으로 이 돌파를 하고 있었던 이 황문기 선수에게 힐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전혀 인천 수비진들은 체크를 전혀 못하면서 결국은 황문기에게 돌파를 내주고 그 황문기는 크로스 올리고 김희석 선수가 헤더골을 넣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상대편 팬으로 봐도 이건 할 말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막히를 전혀 못했어요. 정말 전반은 말 그대로 정말 3대0으로 정말 무참하게 인천은 밟혔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후반전에도 사실 인천이 조금 공격을 했었지만 정확도 있는 슈팅이 거의 없었고 또한 슈팅을 했음에도 이날 강원 키퍼 선발로 나왔던 박청혁 키퍼가 정말 선방을 잘 해내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박청혁 키퍼는 이제 강원에서 점점 핵심으로 좀 돼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선수가 아무래도 작년에 김포 FC에서도 확실히 좋아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만큼 이 선수도 점점 이제 일부 리그에서의 정말 메인 골키퍼의 느낌을 확실히 잘 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상대편이 응원하는 바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후반에서도 결국 아까 야구가 해트트릭을 했었다고 하는데 4번째 골을 먹혔을 때도 인천 수비진들은 결국은 이 야구 선수의 돌파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이 3백에서의 또한 조합의 아쉬움도 있고 실제로 이날 인천의 모습에서는 사실상 정말 희망적인 모습은 단 하나도 보이지 못했고 그나마 모고사의 만회골로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이후에도 강원은 인천을 상대로 신나게 경기를 했었던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거의 저는 여기 얘기할 거 여기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뭐 일단 기자회견 이제 경기 종료 후에 조성환 감독은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경기력에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팬들한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날 인천 팬들 겁나 많이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도 이런 경기력 보였었던 것은 사실 아쉬움을 더할 것 같고 사실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 미묘한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조성환 감독이 올해까지일 거예요 아마. 저는 감독 교체를 저는
반반이었어요. 지금까지 물론 지금까지도 사실 반반인데 교체를 해야 되나는 생각 쪽으로 조금 가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인천에 대해서 좀 이런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아무래도 이날 경기에 나왔었던 모든 이 강원의 베스트 11들 역시나 확실히 이 윤정환 감독 하에서 보여줬던 강원 FC의 이 모습은 실제 확실히 강원 FC 팬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 역시나 양민혁 선수. 이 선수 06년생입니다. 이 선수 하나 때문에 인천 베스트 11에 다 털렸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는 아마 이날 경기 끝나고 아마 오늘 또 아마 학교를 정상 출석을 했을 거예요. 네. 아무리 06년생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아마 라운드 경기 끝나고 아마 다음 날에 학교 간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요일 경기 때 아마 그 학교를 가면서도 친구들이랑 축구 얘기하면서 우리 이 자기 실제였던 경기를 얘기하면서 좀 친구들과 좀 얘기 나누는 등 되게 좀 천진난만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반면에 그라운드에서는 되게 좀 라이징 스타의 느낌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이날은 또 강원의 교체 선수는 또 갈래고 조진혁 선수도 그간 못 났었던 선수들의 또 활약도 보여줬으면서 하지만 갈래고는 여전히 강원에서 오래 있었지만 강원의 윤정환 감독 하에는 그렇게 중용될 느낌은 안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리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인천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인천 선수들은 지들끼리 싸웠냐, 경기력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저도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수비들이 문제였던 게 이게 수비는 그러니까 뭐 공격수들은 공격기나 수비든 다 팀워크가 중요한데 공격은 약간 더 개인기도 좀 가미돼야 되는데 수비는 조직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인천 선수들의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이게 대량 실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로 그 전반에 2명 교체했었는데 그때 뺀 게 요니치랑 문지한이었어요. 그러면서 권한진과 은포코가 들어왔지만 별다른 개선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이게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 게 인천 현재 3백에서 고착돼 버린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제 되게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고 이제 센터백들이 좀 많은 게 오히려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공격으로도 사실 좀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게 무고사와 제로소로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물론 박승호 선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다른 자원들이 너무나 지금 부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음 라운드 경기가 포항 원정인데 사실 그렇게 또 기대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뜬금없이 또 포항 이겨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돌아버리죠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경기 결과 말고도 저는 화끈한 경기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성환 감독 특성상에서는 역시나 좀 안정감을 강조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좀 이런 모습을 좀 계속 보인다면 사실 인천도 사실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야고 선수가 아까 이제 재훈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고가 이제 커리어 최초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그거를 이제 중계진도 다 몰랐었나 봐요. 맞아요. 이게 야고가 이제 이 인터뷰하면서 내 커리어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해봤다는 순간 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게 K리그에선 최초인 줄 알았는데 이 선수가 선수 돼가면서 이게 최초라는 거를 다들 보고 딱 깜짝 놀랐던 그런 또 재미있었던 그런 또 사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이 야고 선수가 강원에서는 그렇게 막 중용될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작년 후반기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그때 웰링턴이랑 같이 왔었을 때 그렇게 막 괜찮은 모습을 간간히 보였지만 그 득점이나 이제 어시스트 같은 모습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때 주목받았던 선수는 최전방의 가브리엘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브리엘 선수가 후반기를 말 그대로 하드 캐리 해주면서 사실 이 야구 선수가 좀 묻힌 게 없지 않아 있고 이러면서 강원 팬들은 야구의 첫 헤트트릭을 보면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시즌에서 야구 선수의 플레이에 좀 더 주목하고 또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과 인천의 이 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인천이 못한 것도 있겠지만 강원이 또 잘한 것도 있지 않을까. 울산한테 그렇게 털리더니 또 이제 다시 귀신같이 살아나는 거 보고 좀 신기하다. 둘 다라고 봐요 저는. 예. 인천이 겁나 못했고 강원이 겁나 잘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이제 같은 날 일요일 4시 반에
대팍에서 대구랑 대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단두대 매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기는 꼭 무승부를 하는데 그 무승부도 그냥 무승부가 아니라 0대0 무승부입니다. 참 재미없는 무승부라고 볼 수 있고 이 경기는 제가 봤는데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 이게 요거에 대해서는 웅합법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한번 뭐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대전에 이제 가두 행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팬들이 그 명칭을 코로테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아무래도 그 명칭을 좀 알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대구역에서 그 아무래도 대파까지 좀 거리가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걸음인데 그거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대구 원정 팬들도 그래도 한 300~400명 가까이 왔는데 그 경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 대전 러버스라는 그 걸개를 만들어서 들면서 같이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그 스포츠니어스 아마 그 영상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아마 영상도 보실 것을 한번 좀 참조해보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아까 댓글 읽고 이제 그 리뷰 중간에 뭔가 그 음성이 그 클립이 하나 들어갔을 텐데 이거는 이제 웅하버님이 보내주신 당시에 이제 대전 팬들의 이제 행렬에 나왔던 그 녹음분이라는 거를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밝혀드리고 경기는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대충 본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하이라이트를 봐도요. 뭐 그닥 이제 뭐 얘기할 건 없고 요 아까 그 영상을 보내주신 웅하범님의 댓글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우선 우선은 이제 웅하범님의 댓글을 읽어보면은 최영원 감독님의 자진사임에 감독 없이 치른 대구의 첫 경기에서 아쉽게도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대전 입장에서도 승점 1점이 아쉬운 상황이라 무승부가 많이 아쉬울 겁니다. 경기 시작 전 대전 러버스의 대팍 입장을 보니 오늘 경기는 응원만큼은 치열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기 시작 전부터 양팀 모두 응원만큼은 한국 시리즈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치열하게 한 느낌이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양팀 다 무뎌진 창과 헐거워진 방패의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재미는 있더군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대구 입장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고재현 선수의 나라라 로켓슛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발사 각도가 나로우 수준이라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도 후회 없이 치열하게 응원해서 아쉬움은 대팍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하는 김에 PS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건태님, 그동안 중앙 K리그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정들만 하니까 떠나신다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전북에 좋은 소식 나오면 지섭동무처럼 종종 나와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그린라이트를 통해 종종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건태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린라이트 유튜브에 대한 언급도 감사하게 해주셨네요. 우선 요거는 이제 PS니까 이렇게 이 정도 넘기고 이 경기를 보면서 그 비 오는 날, 근데 이날은 그래도 비가 좀 그치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경기를 보는데 확실히 대팍은 관중석이 빽빽하게 차 있구나. 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거는 있었는데 저는 근데 경기를 제가 3자라서 그런가 재미없게 봤던 거는 같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대구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날 3백에 일단 기본적으로 고명석, 김진혁, 김광산이 나왔는데 이날 3백도 안정적이면서도 그래도 좀 실수 아닌 실수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날 그리고 저는 이날 또 최영우 키퍼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날 유독 실수가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킥 실수, 골킥 미스도 좀 많았었고 선방을 하는 경우에서도 되게 좀 안정적으로 좀 막았어야 하는데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좀 중간중간에 보이다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보였고요. 실제로 이날 대구는 박용희 선수와 안창민 선수 이 선수로 U22를 차지하면서 또 이날 또 박용희 선수의 또 데뷔전을 이날 대구 FC에서 데뷔전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안창민 선수는 또 세 경기째에서 선발로 나오면서 조금 기용이 되는 느낌인데 이 선수 원래 또 센터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 최전방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공격수는 아니지만 좀 전방에 싸워주면서 연계를 해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 선수도 아무래도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이 7번 김진혁 선수의 루트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공격하는 수비수의 느낌으로서 색깔을 좀 찾아가면서 아마 이 선수도 앞으로 좀 기용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좀 아쉬웠던 장면이 대구 찬스에서 되게 좀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후반전 때 이 슈팅을 할 때 되게 좀 힘없이 슈팅을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쉬웠었던 것 같고요. 또 박용희 선수도 또 기용은 됐었지만 아무래도 후반전까지 뛰면서 결국 박지현 선수 교체되고 안창민 선수 또 정재상 선수 교체되면서
실제로 또 정재상 선수는 이날 또 데뷔를 하면서 대구 1부 리그에서의 대구 FC 경기를 또 뛰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못했었던 장면이었고요. 또한 이날 또 선발 나왔던 박세진도 전반에도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또 후반에 72분에 벨툴라가 교체되는데 벨툴라는 이날 교체를 돼서 돌아왔지만 아직 풀타임을 뛸 만한 그런 몸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전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네. 대전도 사실 고착화된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공격으로서의 역시 얘기가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음나파 선수에 대한 좀 비판 여론이 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 선수가 사실 이 경기 상대 팀이 어디였는지 순간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교체되고 나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서 그냥 무승부를 거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장면 이후에 전혀 보이는 장면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나파 선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 인천에 있었던 케인대를 연상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움직임에 대해서 연계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하는데 공격수로서의 좀 자신의 슈팅이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대전 팬들은 아무래도 이 아쉬움을 여전히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확실히 구택이랑 같이 있어서 좀 시너지를 좀 발휘해야 되는데 구택마저도 지금 부상이 당하다 보니까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떨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이날 이준규 선수라는 신인 선수가 이날 선발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날 이 선수가 좀 많이 보이면서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좀 그나마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 선수가 중원에서 그래도 나름 대구 선수들과 싸움하면서 대전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주세종 선수와 이현시 선수가 좀 유용하게 좀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날 또 결국에는 또 레안드로랑 그리고 임유석, 김한서 등 들어가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였지만 하지만 역시나 마무리에 대한 늘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사실 또 기존에 있던 김승세 선수도 이 대전과의 융합에서는 좀 잘 유연하게 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런 또 아쉬움을 또 드러내면서 결국 양쪽 다 0대0으로 이렇게 경기를 종료하지 않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두대 매치였었는데 최용호 감독님이 좀 이 경기까지 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이 좀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왜 뭐 때문에 이거는 위해서였을까? 저는 얘기를 들은 게 네. 아무래도 루머 탭이나 이런 게 나온 이 볼만찬 그 아마 라이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이건 뭐 정규 라이브에서 나온 거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이 최원건 감독님 아드님이 이 대구 FC 볼보이예요. 현재 볼보이인데 네. 저번 주에 코리아컵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대구의 홈에서 충북 청주를 상대를 했는데 졌구나. 맞아. 그 1대2로 졌는데 맞아. 그 상황에서 이 감독 비판에 대한 그런 이 대구 팬들이 최원건 나가 막 이런 식의 좀 비판하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봤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것에 좀 약간 충격을 좀 받아서 이 아들 친구 되게 힘들어한다고 그 최원건 감독이 직접적으로 아마 얘기를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의 힘들어하는 모습은 전혀 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아무래도 그러면 그 동기가 되면서 사임을 하겠다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구가 지금 아까 말했지만 멤버들의 부상도 있는 데다가 맞아요. 지금 선수단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힘든 거는 무조건 감독 탓만 하기에는 감독 탓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게다가 이 대전전은 이제 단두대 매치고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책임져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나간 거 아닌가? 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날 최용호 감독이 사임을 하면서 이렇게 뒤를 맡게 된 거는 이제 정선호 코치 원래 대구 성남에도 있었죠. 예, 정선호 선수가. 정선호 선수 저 선수 때도 저도 기억은 해요. 예. 성남에서 뛰었었고 이 코치님이 실제로 거의 한 3, 4년 전인가? 원래 수원 FC에서 막판에 이제 현역을 끝내고 아마 은퇴하고 이제 코치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수원 FC 승격 멤버입니다. 거기서 또 나름의 막판에 중요한 활약을 해서 이 승격에
좀 힘을 보태줬었던 그런 선수 시절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 실제로 정선호 코치가 원래는 대구 B팀을 담당했었던데 아무래도 최영원 감독의 사임으로 이날 경기에서 아무래도 대구의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이날 경기는 물론 지진 않았지만 아쉽게도 0대0으로 좀 아무런 그런 흥미 없이 그냥 그렇게 경기를 마무리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렇게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최영원 감독이 있었으면 감독 교체 효과를 내서 이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모르겠네. 이게 타이밍이 조금 요 경기까지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대구 FC 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경기는 0대0으로 단두대 매치인데 결국은 이렇게 대전은 탈꼴찌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순위표를 보면은 생각보다 촘촘해요, 상당히. 왜냐면은 대전이 그러니까 성남은 그러니까 리그 2에서 성남은요 그렇게 하위권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전이랑 1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8라운드를 한 걸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리그 1이 좀 약간 촘촘하게 좀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언제 또 순간적으로 순위 확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죠. 왜냐면 강원이 지금 4위입니다, 무려. 강원이 4위예요. 와, 이 진짜 강원 수원 FC가 바로 5위고. 사실 강원과 수원 FC는 저희가 이거 24 시즌 시작 전에 그 순위 예측했었을 때 무조건적인 강등권 후보였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아닌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축구는 모릅니다. 김천이 지금 이렇게 2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또 생각했겠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김천도 강등권에 가까울 거다. 물론 이제 여름 돼봐야 압니다만. 물론입니다. 근데 좀 놀라운 순위표를 좀 보여주고 있다, 리그1은. 이렇게 해서 리그1 8라운드 경기 5경기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축구 단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단신 첫 번째는요, K리그 관련된 거를 먼저 좀 할게요. 이따가 AFC U23 대회에 관련된 얘기도 할 건데 먼저 이제 K리그 관련된 얘기인데 저번에 우리 열띤 토론을 했었죠. 주심을 밀친 김용환 선수가 5경기 출장 정지를 하게 되었고 제재금 500만 원을 징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에서도 뭐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처음 봤어요. 아무튼 우선은 김용환 선수는 5경기 이제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았고 경남 구단에도 제재금 500만 원이 또 징계가 부과된 게 있네요. 왜냐하면 지난 13일 날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렸던 경남대 충북청주와의 경기 직후에 경남 구단 임직원이 대기심석 인근으로 내려와서 심판 판정에 대한 욕설 및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등 심판 권위에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경남 구단에게도 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벌금 매기는 것으로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2일 날 6차 상벌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이날 경기를 그때 그때 그 리그2 리뷰했었을 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경남이 아무래도 극적 역전골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또 취소돼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고요. 아무튼 뭐 왜 이렇게까지 했었을까라는 좀 의구심만 들 뿐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전남의 김용환 선수는 이렇게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이거 오늘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아마 심판 이거 아무래도 이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맞습니다. 아마 김용환 선수도 거기서 직접 참여를 해서 아마 좀 관련해가지고 이런 징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용환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그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뭐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비판받고 욕먹을 게 사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선수 생활할 때 있어서는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뱉을 때 뱉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 심판한테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참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가지고 뭐 아마 그때 대립이 있었던 그때 노경원 선수랑도 이후에 풀었다고는 했는데 근데 심판한테 그때까지는 사과했다는 얘기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 주심이 이거 이번 리그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라운드 배정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 심판한테도 좀 징계 아닌 징계가 좀 내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피해자인데 그래도 뭐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니면은 좀 너무 놀랬을 수도 있으니까 진정하라는 의미로 좀 배정을 좀 안 했을까? 뭐 그런 의미로 된다면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떤 결과를 줬기 어떤 징계 혹은 아니면 그냥 안정을 생각해가지고 뭐 이번 라운드는 쉬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을지 뭐 좀 일단 이렇게 끝났고 앞으로 5경기 동안에 좀 반성 아니 반성하고 네. 잘 다음 라운드다 그 5경기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나와서 더 좋은 플레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네. 박세진 주심에게 사과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현재. 아 그래서 이거 빨리 뭐 공식적인 비공식적이든 그러니까 네. 우선 진심으로 사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공식적으로도 알려져서 왜냐면 또 2차적으로 또 이제 괜히 또 욕 먹으니까 아마 빨리. 어쩌면은 그 5경기 징계 후에 만약에 경기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선수가 나왔을 때 김정은 선수가 나왔을 때 뭐 기자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은 더 얘기할 이유는 없고 이제 아마 이 징계가 내려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폭력적이지 하면 안 되고요. 이 여자 주심도 얼마나 당시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머 뭐 날 미쳐? 어머 씹새끼 이러면서 뭐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남녀 성도 차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민감한 이런 얘기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요 얘기는 요 정도로 접고요. 네, 지난 리그 2 때 리그 2 연장전 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부디 이런 이 성 관련 문제 해가지고 뭐 성차별적인 얘기는 전혀 없어야 되고 뭐 여성 주심이 봐서 뭐 그렇다 뭐 남성 주심이 더 잘 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그들을 존중해주면서 보는 동안에는 실력적으로는 오히려 볼 수 있는 그런 K리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AFC U23 대회가 한창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까지 이기면서 중국을 상대 2대0으로 이기면서 이제 8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일본 한일전까지 다 들었을 겁니다. 네. 듣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아직 좀 모르는 상황인데 네. 1위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드는 게 저희가 이제 올라가면 또 만나는 상대가 이거와 관련되는 내용이 또 나왔거든요. 바로 신태용의 기적.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요르단을 4대1로 완파를 하면서 네. 정말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대회 초반만 해도요 심판과의 그 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기 시작했는데 네. 와 정말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4대를 완파하면서 이제 8강전에 올라가게 되었고 8강전 예. 특히 이런 말 끊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예. 특히 2라운드 때 네. 호주를 1대0으로 잡았어요. 네. 그것도 정말 신기하고 야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이 호주도 그래도 AFC 대회라면은 그래도 적어도 우승 후보는 언급이 될 만한 그런 호주인데 이 팀을 1대0으로 잡고 그야말로 또 요르단까지 4대1로 격파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신태용 매직을 보여준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일전 승리팀과 8강전을 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만만하지 네. 않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신태용과의 또 만남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신태용과의 만남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나쁘지 않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건 황선홍 감독의 또 다른 시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오히려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올림픽 못 간다. 네. 이러면 비판을 세게 받을 거라고 각오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여튼 이렇게 신태용이 난 솔직히 근데 연장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저는 솔직히 신태용 감독님을 되게 높게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태용 감독님 이거 분명히 또 연장 재개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체육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재개혁을 하려고. 근데 이거 인도네시아도 좀 잘못한 게요. 빨리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뭔가 폭등한 다음에 하면은 돈 많이 깨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물론 이제 계약 기간이 뭐 아마 이번 올림픽 전 6월까지 이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월. 예. 아마 이거 신태용 감독도 직접적으로 재계약을 안 하는 거 보면 저는 신태용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느낌도 되게 제 내피셜입니다.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인도네시아에 이 재임하는 임기하는 동안에 많은 핍박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물론 뭐 중간중간에 신태용 감독에 관련된 소식으로서 나왔을 때는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었던 거는 보였지만 분명히 좀 뉴스가 나왔으면 못 쳤을 거라고 보는데 인도네시아 내에서 좀 그렇게 올바른 대우를 받았나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태용 감독님처럼 전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좀 이제 좋은 좀 본인 인정받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하나 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황선홍호가 중국전 때 네. 중국
과의 경기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승패보다 더 좀 겁나는 게 부상이죠. 부상인데 서명관 선수가 이 중국전 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햄스트링 파열이 돼서 무려 2개월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실제로 이 선수가 또 부천에도 3백의 핵심 선수이면서도 네. 일단 이번에 U23 AFC 대회를 같이 갔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큰 부상을 당해서 아마 이 경기를 이 아시안 AFC U23도 끝나면은 부천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거기서도 이 부상의 상황에서 좀 부천 입장에서는 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부천 팬들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것 같고 왜냐면 제가 그때 부천 경기를 보러 갔는데 서명관 네. 선수 엄청 막 좋아하더라고요 팬들이. 네.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랬었는데 이제 막 저희가 이제 부천 팬이면 정말 좀 짜증 났을 것 같다. 이따가 리그 2 연장전 때 얘기를 하겠지만 부천도 지금 확실히 위기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튼 뭐 이따가 먹은 리그 2 얘기는 이따가 연장전 때 더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파리 올림픽 본선 조 배정 조 추첨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네. 아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아시아 예선은 아직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뭘 벌써 하느냐 이랬는데 우선은 아시아는 이제 3장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시아는 3장이 주어지는데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티켓은 3장을 배워야 되는 거 맞고요. 3.5장 맞죠? 네, 정확히 3.5장인데 네. 이 0.5장은 아마 다른 다른 대륙과의 플레이오프인데 네. 이것을 간다면 정말로 큰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지 않아야지. 예. 거기서도 만약 해서도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허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우선은 AFC 1, 2, 3위 그리고 플레이오프권까지 해서 그걸 가정해서 조추첨을 했어요. 그렇죠. 조추첨을 했었고 만약에 1위를 할 경우 D조에 들어갑니다. D조에 들어갔는데 D조가 물론 어느 팀이든 만만히 볼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D조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말리, 파라과이랑 한 조에 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U23의 이제 올림픽은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네임밸류 생각하면은 D조가 아무래도 가장 좀 좋았던 것 같고 2위를 할 경우 스페인이랑 한 조에 붙어요. C조에 들어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집트, 도미니카 공화국보다는 낫겠지만 아무튼 요 C조가 있고 만약 3위를 하게 될 경우 B조에 들어가는데 아르헨티나, 모로코, 우크라이나랑 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몇 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조추첨은 끝났고 만약 아까 승강프로이 아니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갈 경우는 A조에 들어가는데 A조는 이제 프랑스 개최국인 프랑스, 맞아요. 미국, 뉴질랜드랑 같은 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뭐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제발 그 4위는 하지 말고 우선은 8강에서 잘 승리해서 4강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어지간해서 확정이니까 거의 물론 4위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3위 이상 꼭 했고 이왕이면은 좀 좋은 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은 순위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추첨 얘기 소식도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CL도 이제 거의 이제 이번 2024 ACL 대회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우선 울산이 지난번에 연장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코하마를 이기면서 클럽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대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클럽 월드컵은 특히 많은 32개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정말 엄청난 그 규모 있는 대회인데 거기에서 울산이 이제 확정을 됐다는 점에서 정말 좀 큰 정말 이제 축하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박용우 선수가 풀타임으로 활약한 알라인이 사우디의 알힐랄을 4대1로 대승을 거두는 사실 이게 이변입니다. 물론 1차전이고 아직 2차전이 남았는데 만약에 2차전을 크게 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비긴 정도만 한다면 결승에서 울산과 박용우의 이제 알라인이 맞붙는 그 그림도 조금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2차전이 남았지만 근데 붙으면은 박용우 선수가 친정팀을 또 결승에서 이런 데서 또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좀 재밌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여기 참고로 이 알라인의 현재 감독은 그 아르헨티나의 전설적 공격수인 에르난 크레스포입니다. 그렇죠. 크레스포 정말 추억의 이름이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했던 선수였고 사실 감독으로서의 요즘의 역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레스포 감독 하에 지도하에 양광현 선수도 거기서는 주전으로서 발돋움하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연예계와 축구계를 아우르는 소식인데요. 가수 이미주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참고로 이분 러블리즈 아이돌 출신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 러블리즈가 연예계 빠삭하시네요. 아니 그렇죠. 빠삭하기보다는 이 러블리즈가 사실 K리그에 관련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긍정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건 일단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가수 이미주 선수래. 그러니까 이미주 가수 이분께서 네. 축구 선수 송범금과 이 열애중이라는 골키퍼죠. 송범금 골키퍼와 열애중이라는 사간토스에서 아마 뛸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중앙 K리그와 함께 했었던 그 이제 대령 씨가 김대령 기자님이 안 돼 하면서 막 이제 저희 이제 디스코드 거기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송범근 키퍼는요 세금을 한 1억씩은 더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딱 드는 그 이미주님 사진 보신 거죠? 네, 사진을 보니까 송범근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 송범근 선수가 아까 제가 사간토스라고 했었잖아요. 네. 정정할게요. 네. 시원한 배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여튼 정말 아마 럽스타그램을 아마 한 것도 아마 공개를 했고 아마 양쪽 다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러블리즈가 왜 K리그에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홍보대사 맞아 그랬네 맞아. 그렇게 막 활발하게 하지 않고 그냥 맞아 그랬어. 그냥 대충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됐었고 실제로 그 시즌 동안에 야구장 가서 되게 좀 흥겨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등의 좀 약간 좀 축구 팬들한테는 그렇게 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아이돌은 아니었다고 그러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 순간 러브리즈 하다 맞아 러브리즈 그랬었지 이 생각이 들면서 지난 방송에도 그 얘기 나오긴 했었어. 그랬는데 이미주 선수 정말 이미주 선수래. 그래서 이미주 이분 정말 나빴네요. 홍보대사를 하러 갔더니 남자를 빡 보다가 포착해서 남자랑 지금 사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실제로 이분이 화나이글스 광팬인데 사실 K 홍보대사답지 않게 그런 행보를 좀 보였어서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러블리즈에 대한 그룹도 물론 지금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어서 해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핵심 거기 멤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 네온펀치라고 이제 서울 이랜드 FC 압니다. 홍보대사 했던 네온펀치가 훨씬 낫다. 와서 막 즐기더라고요. 막 골 넣으면 막 좋아가지고 하는 거 보고 저분들은 진짜 홍보대사로 온 게 아니라 진짜 축구를 보러 왔네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러블리즈도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먼저 욕만 먹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정말 나쁜 정말 아무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9라운드 프리뷰 잠깐만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뭐 이것만 좀 살펴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정말 너무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4월 24일 날 수요일 날 요코하마랑 울산이 이제 일본에서 이 경기를 하거든요. 저녁 7시에. 네. 제발. 또 이제 닛산 스타디움이 또 아무래도 요코하마의 홈 경기다 보니까 가서 뭐 사실 그 울산 홈에서 1차전 했었을 때 1대0으로 이겨가지고 뭐 이기긴 했지만 사실 골을 좀 더 넣어서 좀 여유 있게 좀 갔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또 이제 2차전에 또 이제 요코하마 원정이다 보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이겨야죠. 이기든 혹은 0대0을 만들든 뭐 그렇게 해서 결승을 가야죠. 이게 원래 인천 팬이시잖아요. 네. 인천이 이제 요코하마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만나서 2번 다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 인천의 기운을 좀 울산에게. 오늘 그 응원을 지우 씨가 받고 가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여튼 이게 맞다. 원정 가신다고 하셨었나요? 원정을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한번 연락해봐야겠어요. 진짜 일본 가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지금 직업보다 지금 울산 팬이 더 직업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계세요. 울산 경기를 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서울에 사실 울산 팬이다 보니까 맞아요. 난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결혼 전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결혼하면 얄짤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마저도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예전에 초창기에 중앙 캐리어 들어왔을 때도 미국인과 사귀셨는데 또 미국인이나 사귀세요. 역시 자유분방함을 좀 노리셔서 그런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울산을 응원하는 이유가 저는 좀 전북도 같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일단 전북이 클럽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울산이 A시의 우승을 한다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또 만약에 결승 올라가서 또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울산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울산이 원정 가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울산이 좀 잘해서 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1대0으로 이겼으니까. 그래서 지지만 말고 알아. 비교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승 가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왕이면 결승 가서 또 이제 준우승 본능을 좀 또 꽃피우지 말고 우승해서 전북까지 같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다. K리그 팬으로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제 다음 라운드인 9라운드 이제 4월 27일 토요일부터 열리는 이 네. 경기들을 한번 프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과 서울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 경기를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가서 또 대전 퍼플 아레나를 한번 더 즐기고 오는 그런 맛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가서 또 간 김에 또 성심당의 빵도 한번 좀 처리해 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엄청 갈 거로 예상되면서 가서 좀 잘 즐기고 오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승패는 어떻게 뭐 예상하시나요? 저희들끼리 할까요? 네. 저는 이거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저는 역배로 대전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꼴찌입니다. 역배는 천하무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전 팬들. 예. 그 다음은 이제 그 2시간 반 후에 열리는 킥오프 시간 4시 반이죠. 16시 30분에 네. 광주가 좀 오랜만에 다시 이제 울산 때문에 이제 경기를 못 했었잖아요. 오랜만에 경기를 합니다. 광주 홈에서 하고요. 광주와 수원 FC가 붙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광주 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역배로 광주 승이죠. 왜냐면 광주가 10일입니다. 한 경기 덜해서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강등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김천과 강원.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요? 네. 저는 당연히 뭐 강원이 무려 4위라는 게 놀랍고요. 네. 다만 2위가 김천이거든요. 그래서 역배로 그렇죠. 강원으로 가겠습니다. 강팀들의 대결입니다. 네, 2위와 4위의 싸움이면 인천을 4대1로 잡았는데 강팀이 아니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윤정한 왜 이렇게 잘하지? 이상한데 내가 아는 윤정한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지훈님이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윤정한 감독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센텐스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인정해야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보니까 저 네이버에 윤정환이 국대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국가대표 감독 공성인데 윤정환을 국대 감독으로 이러고 있는 이런 글도 제가 봤어요. 농담에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독 유출인가요 또? 강원 팬들 저 짜증 날 만한 그런 글쎄 모르겠어요. 강원 팬들에 대한 그 윤정환 감독에 대한 그런 반응이 갈리는지 제가 강원 팬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강원 팬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우 씨도 반대할 거예요. 국가대표 감독을 그렇죠. 안 돼. 국가대표는 안 돼. 나의 국가대표를 건드리지 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4월 28일 일요일로 넘어가서 전북과 대구의 경기가 열립니다. 네. 강등권 끼리의 싸움이네요. 요거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전북승. 예, 저는 역배로 대구로 가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북이 아무래도 상승세에 탈 것 같아요. 그래요? 감독이 나가서? 아니 그것도 그건데 아마 이날까지 아마 박원재 코치의 그 감독 대행으로 계속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감독 선임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대행으로서 아무래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네. 아무래도 광주를 홈에서 잡은 것도 있고 이 원정에서 서울을 또 3대2로 잡았고 이번에 또 홈 와서 또 대구 상대로 또 아무래도 이겨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전북은 서울에 참 고마워야 돼. 꼭 안 좋을 때마다 승점을 이렇게 보약을 줘. 그래가지고 전북 입장에서는 정말 서울은 고마운 존재. 네. 승점에 밥이구나 이러는데 밥은 서울이 응원가가 밥송이 있거든요. 그 밥이 알죠. 오히려 전북이 된 것 같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음 같은 시간에 포항과 인천 경기가 있습니다. 이건 인천 팬이라서. 포항승. 그래요? 네. 저는 역배로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인천 팬이 오히려 포항승이라고 하고 제 3자가 인천 승리를 했네요. 예.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솔직히 저는 무승부를 하고 온더라도 저는 무승부라도 좀 만족할 것 같은데 지금의 분위기상에서 솔직히 교성환 감독이 과감한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저는 똑같은 그림은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경기로 4시 반에 울산과 제주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울산 승이죠. 저는 역배로 제주 승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해서 울산 홈이라 쉽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역배로 제주 승리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 2 경기 중에서 어떤 경기가 조금 눈에 약간 눈에 띄시는지 이것만 좀 얘기하고 갈까요? 리그 2 경기. 이번 라운드 이제 9라운드 이제 오는 9라운드죠. 네. 그래도 저는 좀 그냥 기대되는 게 없는데 별로. 저는 오히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히려 이거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원과 경남 경기. 왜냐면 박동혁 감독님의 경남 이건 좋지는 못하지만 그 수원이 리그 2로 내려가는 바람에
리그원 경기 한 경기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관중이 많고 관심 있는 경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가 이거를 갈까도 고민 중이긴 한데 물론 수원 홈이네요. 예. 네, 그래서 수원 홈이어서 오랜만에 빅버드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4월 27일 날 서울 이랜드와 충남 아산 그 여자나님의 여자나님의 지지팀인 충남 아산이 또 이날 붙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랜드가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아.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네. 사실 김두근 감독이 왔을 만해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나름의 선방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히려 수비적인 모습은 좀 보이다가도 공격적인 모습을 이렇게 안 보여주면은 저는 이건 또 의무부호만 남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9라운드 프리뷰를 한번 좀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본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본방이 마무리한 느낌이 안 드는 게 우리 어차피 좀 이따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은 조금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할해서 파일이 올라가겠지만 연장전을 또 저희가 또 그대로 우리 둘이서 같이 녹음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마무리 인사가 좀 어색합니다. 예. 그래도 본편이니까 예. 마무리 인사는 하죠. 네, 그리고 본편만 듣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 나는 네. 리그원이지 리그2 팬이 아니어서 난 리그원만 듣겠어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장전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네. 둘이서 이렇게 본방했는데 뭐 이제 소감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리그2 연장전 사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네. 뭐 본편 그래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좀 다룰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도 뭐 여러 소식도 있으면서 계속 K리그가 시즌 가면 갈수록 그래도 좀 흥미를 더 더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의 또 스토리가 또 나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래도 시즌마다 즐기는 맛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이 폭파될 뻔했는데 다행히 재훈님이 아니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은 이게 인원이 적지가 않은데 하필이면 다 같이 스케줄이 안 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저도 안 될 뻔했었잖아요. 예, 그 딱 오늘이었는데 네. 재훈님이 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이제 본방이 이제 438화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438화 본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훈 씨 감사드리고 고생하셨고 계속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이따가 연장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ummer Sunday night, we think come 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The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motion. It called me to be on the screen and live inside its shell. With our nickel to my name, of the first, here I came.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he'll see one day the lights of town and see my face and think of how he used to know me. Behind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And when they let you down, it's another day. You get up on the ground. It's another day. It's snowing cloud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Would you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마.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Baby I can't.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We'll have to se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마. I'm ready for you now. Behind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I'm ready for you now. And when they let you down, baby I need you now. You get up on the ground and it's another day. It's snowing cloud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It's another day of sun. 이거를 또 같이 붙여서 하는 거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안을 얘기한 거고. 왜냐면은 리그 2 얘기를 그 좀 늦게 듣게 되잖아요. 사실 편집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름은 빨리 최신처럼 듣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장전 멤버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 그냥 본편을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좀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아니면 우리 방송이 원래는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원래. 네네네. 그 연장전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여잔 하느님이 지어줬던 건데 그 연장 후반이니까 원래는 번외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방송을 그 이왕이면 연장전 그 전반 후반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장전이 됐었고 원래 저희는 전반 후반으로 나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할까 했죠. 잠시만요. 네. 사실 오늘 몰 걸 생각 안 해가지고 그냥 강원 인천도 리뷰 안 하다가 아니 경기 안 보다가 그냥 급하게 봤어요. 네. 근데 그냥 인천이 엄청 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강원이 진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네. 근데 진짜 못했어요, 진짜. 와. 네. 여기 DJ 더비 이건데 이것만 지금 잠이 이렇게 많아요. 좀.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빼겠다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좀 많아가지고. 대신 다른 경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줄이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은 그냥 연장전이라고 하고. 이건 본편으로 하고. 근데 경기 본편의 리그원 경기 리뷰는 어떻게 나눌까요? 저는 일단 서울전보 갔다 와 그걸 할 수 있겠고 강원인천도 어차피 저 봤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인원이 다 빠져가지고. 어차피 포항 김천은 1, 2대결 치고 좀 볼 게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결정적인 찬스들 좀 많이 날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네네. 그렇게 하고. 맞다. 댓글도 해야 되죠. 댓글은 그냥 다 읽어버릴까? 빨리 읽고. 어차피 나누면서 읽으면 되니까 이것도 그래도 분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읽고 피드백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몇 개 안 될걸요? 왜냐면은 길어서 문제지. 그냥 너무 긴 거는 그래도 좀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서. 잠시만요. 그 사이에 댓글이 또 몇 개 추가됐네요. 호연님 댓글. 호연님 거는 뭐 어차피 경기 리뷰하면서 그때 같이 언급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부천 부산이 그 연장전 첫 번째 경기니 그때 언급하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웅화범님은 아무래도 그 대구 청원도 사임 때문에 그거 얘기한 것 같고. 경기하면서 리뷰해도 되는. 잠깐만요. 경기 들어가면서 이 와중에 데레레스님 엄청 남겼네. 또 이거 사진이 많아서 그런 거고. 역시 여기 나왔네. 이거 서울 전북 리뷰할 때도 이거 제가 똑같이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강민아님 여기 원정 환유해가지고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경기 리뷰하면서 읽을 것들을 빼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그냥 후딱 읽어버리고 반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좋아요. 이것도 남겨주셨네 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별의별 게 더 있네. 오케이. 그러니까 저 이거 사이에 그 사이에 좀 댓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하면서 그냥 이 댓글 읽어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거 찾아서 읽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요. 제가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다 하시긴 좀 벅차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읽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럴까요? 제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편은 그냥 경기 순서 그건 경기 순서대로 그대로 갈게요. 그 5경기에서 다행이지 진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우씨가 안 온 것일 수도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게 울산이 아마 울산 광주. 아침 때문에. A씨의 상황 때문에.
뭐 딜된 거니까 아마 뭐 빈때 그때 또 하겠죠 또. 그게 할 얘기가 있었으면은 그 오히려 지우 씨가 나왔을 거예요. 뭐 지우님 만나온 것도 어차피 이해가 되긴 해요. 그리고 준영님도 포항이 0대0이고 결국 할 얘기도 별로 없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나오기가 힘들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얘기적으로 할 거는 저 서울 전북이 좀 많긴 해요. 그래도.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경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강원 인천도 그냥 인천이 엄청 털렸다. 그게 끝이에요 사실. 네. 강원이 정말 잘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로. 물 좀 따오고. 네네. 조금 한 5분 쉬었다가 하죠. 근데 네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그래도. 네, 왜냐면은 둘이서 하면은요 일이 많이 그 얘기가 많이 붙여지지가 않아요. 라운드도 좀 적었던 것도 있어.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을 덧붙이면은 많아져. 1시간 반 된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